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는 복습이야. 항상 제일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복습할 건데 결국은 함수를 방정식으로 보고 방정식을 함수로 보고 왔다리 갔다리 해서 함수를 방정식 풀고 방정식 함수를 풀고 싶어요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가야 될 길입니다. 결국 미분 배우고 나면 결국은 몇 단 가고 싶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수학은. 그래서 복습하면 x 세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은 0이 있습니다. 해가 얼마야? 해가? 일단 1. 1, 3이죠. 일단 1이라니!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3차야? 누가 그랬지? 2차인데. 다음 2차 방정식의 해가 1, 3이죠. 그러면 다음 방정식을 함수로 보겠다는 말은 뭔 소리야? 내가 뭐라고 했어? 좌변도 하나의 함수, 우변도 하나의 함수로 보겠으면 뜻이지. 그럼 좌변도 하나의 함수 2차 함수, 우변도 하나의 함수 y는 0, y는 0을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y는 0을 다른 말로 x축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해라는 건 방정식 입장에서 좌변과 우변이 같을 때 그때 x입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같을 때 두 개의 함수가 만날 때, 즉 교점의 x좌표가 해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방정식을 함수로 바라보다는 관점은 방정식의 좌변을 하나의 함수로 보고요. 좌변 우변을. 다음 해가 교점의 x좌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결국은 함수를 우리는 그래프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래프를 그리면 아르볼록 2차 함수가 있고 x축이 있고요. 교점의 x좌표가 지금 1, 3이라는 상황이겠지. 근데 우리가 다음 방정식은 이항을 하더라도 방정식의 해는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단 말이야. 방정식은 이항을 하더라도 방정식에는 바뀌지 않아요. 다시 이제 다음 방정식도 함수로 바라보게 된다면 좌변도 하나의 함수, 우변도 하나의 함수를 볼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교점의 x좌표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뀐단 말이야. 함수의 그래프는 바뀝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얘는 2차랑 x축과 관계였지만 얘는 2차랑 1차 관계란 말이야. 대충 그래요. 그러면 마찬가지 교점의 x좌표가 1이랑 3일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이거 뭐하고자 하고 싶은 거냐면 문제부터 이렇게 줄 겁니다. 이렇게 주면 얘를 다시 함수를 방정식 바꿔서 다시 좀 이쁜 방정식 바꿔서 이쁜 함수를 생각해서 결국은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런 방식으로 얘를 풀어서 문제를 풀겠다고. 같은 소리란 말이야 결국은. 이게 기본적인 관점이고 방정식을 함수로 바라보고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그래서 방정식을 함수로 풀고 함수를 방정식을 풀고 왔다 갔다 하고 싶은 게 가장 기본적인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관계란 말이야. 이 관계가 명확해야 이걸로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부등식 할 수 있는 겁니다.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 관계를 볼 건데 다음을 베이스로 하면 예를 들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 0보다 크대. 다음을 풀지. 그러면 기본기는 그래요. 다음 부등식을 함수로 바라보는 겁니다. 함수로 바라본다는 입장이 뭐야?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고 싶은데 부등식을 함수로 바라본다는 건 좌변도 하나의 함수, 우변도 하나의 함수를 본다고 했잖아. 그럼 다음 친구를 그리면 좌변 아래블록이 2차 함수인 거고 우변 y는 0, x축이겠지.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 인수분해하면 x 빼기 3이니까 해가 x축과 교점 1, 2겠지. 1, 3. 다음 부등식에는 좌변도 하나의 함수, 우변도 하나의 함수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좌변이 더 클 때, 즉 파란색이 더 클 때 그때 x의 범위는 뭐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잖아. 파란색이 더 클 때, 즉 함수가 크다란 말은 새로 y값 말하는 겁니다. 파란색이 더 클 때 그때 x의 범위는 뭐예요? 파란색이 더 큰 구간 요 구간이죠. 그때 x의 범위는 뭐라고 물으면 1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렇기 때문에 다음 2차 부등식 해는 x는 1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크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가장 이지한 버전, 가장 쉬운 버전의 2차 부등식이고요. 인수분해가 되는 꼴, 즉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2차가 0보다 크면 벌어지는 범위가 나와요. 공식입니다. 다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 0보다 작으면 똑같이 해석을 하자면 다음 부등식을 또 함수로 바라보자면 똑같이 뭐 하고 싶어? 2차가 1x축과 비교했을 때 뭐 하고 싶대? 왼쪽 함수가 오른쪽 함수보다 작을 때, 즉 y인형이 더 크거나 같을 때 그때 x의 범위는 뭐냐고 물어보니까 얘는 주황색이 더 큰 범위니까 요만큼이니까 해가 1부터 3까지겠지? 그러면 다음 친구에는 1부터 3까지야? 그래서 가장 쉬운 버전의 2차 부등식, 즉 인수분해가 된다.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밖에 안 쓸 거고요. 크면 벌어지는 범위, 작으면 좁아지는 범위입니다. 그냥 기본이야. 그래서 정리를 가장 쉬운 버전만 보자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0보다 작으면 좁아지는 범위, x가 작은 것보다 크고 크고 작겠지? 다음 2차가 크다. 그럼 뭐 한다? 벌어지는 범위. 작은 거 작고 큰 것보다 크다가 가장 2차 부등식의 쉬운 버전의 공식이야. 항상 이제 알파가 이 상황에서만 보고 있는 거죠. 어떠한 2차가 있습니다. 거꾸로 이제 어떠한 2차가 있습니다. 어떠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a가 양수일 때만 볼 겁니다. a가 음수일 때 안 볼 거예요. 어차피 a가 음수면 양쪽에 마이너스 곱해서 양수 바꾸면 되기 때문에 항상 a가 양수일 때만 생각할 거고요. 지금 얘가 이렇게 쓰면 내가 함수의 입장 먼저 쓴 거거든. 그럼 이제 이 함수의 입장을 뭐 할 거야? 방정식의 입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은 굉장히 행복한 친구인 게 판별식이 있어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럼 2차 방정식이 D가 0보다 크면 방정식 입장을 봤을 때 D가 0보다 크면 서로랑 두 식을 갖지. 그럼 함수의 입장에서 교점이 몇 개인 거예요? 교점이 2개인 거죠? 얘는 지금 교점이 2개인 거지. D가 0보다 작으면 D가 0이면 2차 입장에서 중근이죠? 네. 중근이면 교점이 몇 개인 거예요? 3개요. 1개인 거예요?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해가 0개인 교점이 0개인 거죠? 중근은 다른 말로 이제 함수 입장에 봤을 때 접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2차 부등식 봤을 때 걔를 방정식 입장으로 바라본다면 D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부등식을 풀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양수, 음수 4번 풀고 싶은데 다음 친구가 무조건 인수분해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가 되고 무조건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 상황이라 볼 겁니다. 그러면 다음 친구는 2차가 이거보다 크대. 그럼 서로 다른 두 식이니까 서로 다른 두 식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니? x축과의 교점이 2개 나오는 거고 알파 베타. 중근은 x축과의 교점이 0이고 알파에 접하고 상황이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면 공중에 떠 있어야 돼. 즉 D가 양수이면 교점 2개, D가 0이면 교점 1개 접한다. D가
음수이면 교점 없습니다. 공중에 떠 있어야 돼. 그리고 A가 양수일 때만 보고 있어. A가 음수면 뒤집어집니다. 그건 안 할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해를 구해보면 우리가 지금 얘만 방금 풀어본 거야. 2차가 0보다 크면 그림을 그렸을 때 2차가 0보다 큰 범위가 여기일 거 아니야. 예. 방금 한 거죠?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큰 범위가 나온다 했잖아? 그죠? 예. 그러면 등호가 들어가면 그냥 등호가 생길 뿐이야. 등호가 붙으면 등호가 붙을 뿐입니다. 양쪽에. 근데 2차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알파보다 크고. 좁아진 범위라겠죠? 크면 최고차항에서 양수일 때 크면 벌어진 범위, 작으면 좁아진 범위니까 알파랑 베타 사이. 여기에 등호 들어가면 등호가 붙겠지 이렇게. 그죠? 이게 기본기. 근데 2차 부등식은 일단 판별식이 양수이냐 0이냐 음수이냐를 먼저 판단하고 가야 됩니다. 양수일 땐 다음처럼 기본기의 모양 특수꼴이 두 개란 말이야. 그러면 D가 0이야. D가 0인데 다음 2차가 이거보다 크대.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야. 얘는 너무 쉬운 거니까 외워볼 건데 그 뒤는 최대한 그래프로 해석하는 겁니다. 어떠한 최고차항 해석의 양수였던 2차가 0보다 크대. 그럼 다음 그림에서 D가 0보다 큰데 0보다 크대. 언제 크냐라고 물으면 이때만 클 거 아니야. 예. 알파일 때는 0이잖아. 안 크잖아. 그러면 2차가 언제 0보다 큽니까? 알파를 제외하고 전부 다 크기 때문에 해는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해입니다. 예. 언제 2차가 0보다 커 나왔니? 전부 다 0보다 커 나왔잖아. 네. 해가 모든 실수. 언제 0보다 작니? 0보다 작은 거 2차가 x축보다 작은 거 있어 없어? 없어요. 해 없다. 언제 2차가 0보다 작고 나왔니? 알파에. x는 알파. 특수회를 갖죠? 네. 2차가 공중에 떠있다. D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언제보다 크니? 모든 실수. 언제보다 크지 않네? 모든 실수. 언제보다 작니? 없죠? 해 없다. 마찬가지 얘도 해 없다. 특수꼴이겠죠? 네. 그래서 등장한다면 얘는 기본 문제를 풀 때 쓸 거고요. 얘랑 얘가 특수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특수꼴의 기본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 풀어줄게. 5번 보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보다 작다는 문제를 풀재. 그럼 이제 뭐 먼저 해야 되냐면 판별식 먼저 때려봐야 돼요. 얘를 뭐 했을 때? 얘를 방정식 취급했을 때 판별식을 때려보는 겁니다. 때려보면 이거 판별식 음수 나오거든. 아. 그러면 다음 부등식을 함수 취급하면 좌변도 하나의 함수, 우변도 하나의 함수인 건데 지금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2차가 공중에 x축보다 떠있는 이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2차가 x축보다 작거나 같은 x의 범위가 뭐예요? 물어봤는데 공중에 떠있으면 2차가 x축보다 작은 게 있어 없어? 발생하지 않잖아. 네. 그때 해가 없는 겁니다. 거듭말하지만 첫 시간은 최대한 나랑 똑같이 푸세요. 최대한 나랑 항상 이렇게 풀어. 지금 그래프 그리는 연습하는 거야. 6번 보면 최고차항 해수가 음수면 양쪽에 마이너스 곱해서 날리세요. 그러면 항상 조심해야 할 건 뭐? 부등식은 양변에 음수를 곱하면 항상 부등면에 바뀝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판별식을 보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돼? 판별식이 뭐예요? 보다 양 작아? 다시 부등식을 함수로 바라본다면 이거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다면 항상 쓰는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써져야 나중에 더 어려운 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2차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관계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D가 0보다 크니까 공은 떠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뭐가 찾고 싶대. 2차가 x축보다 큰 x의 범위인데 항상 떠있으니까 해가 모든 실수겠지. 예. 항상 떠있으니까 어떤 x든 간에 항상 공중에 떠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안 푼 것 중에서 이런 게 있는데 D가 0보다 큰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근해 공식대로 찾아줘야 됩니다. 얘는 어쩔 수 없이 x는 1 뿔마 루트 3 이렇게 방정식으로 봐서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으로 찾아야 돼. 그럼 좁아지는 법이니까 작은 해보다 크고 큰 해보다 작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판별식 먼저 때리고 시작하는 거야. 인수분해 안 된다고 무조건 아니야. 무조건 판별식 때려봐야 돼요. 다음 2차 해가 다음 거 같대. 그죠? 그러면 얘는 거꾸로 가는 건데 연습하자. 연습하는 거 연습. 얘를 이제 2차 부등식을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함수화하면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작아지는 법이니까 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겠지 이렇게? 근데 그게 마사랑 비라는 거 아니야? 예. 결국은 얘가 인수분해가 x 더하기 4 x 빼기 b로 되었다는 소리겠지? 맞아요? 예.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해가 마사니까 마사지분 a 나올 거고 인수분해는 b 나오겠지? 결론적으로 말해보자면 다 했으면 이게 다 롤에서 들어있다면 어떠한 2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해가 나왔다면 해의 양끝 값은 방정식 입장을 봤을 때 해입니다. 바꿔 말하면 얘를 등으로 바꾼다면 해가 마사 b 양끝 값이 무조건 부등식이 해야 아니 방정식이 해야. 그래서 방정식의 입장을 바라봐서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얘가 들어있단 말이지. 암산이 되잖아.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면 땡큐인데 왜냐면 벌어지는 범위입니다. 그냥 바로 세울 수 있겠죠? 최고차의 계수 2구요. 작성하면 해가 마사 3이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x 플러스 4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소리겠지? 벌어지고 벌어지죠? 근데 조심해야 할 건 이제 안 맞을 때 최고차의 계수가 a야. 근데 작은데 좁아지는 범위니까 a는 양수거든? 예.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반드시 판단해야 되는데 최고차의 계수 양수냐 음수냐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작은데 좁아지는 법이니까 맞죠? 예. 얘가 인수분해가 a x 빼기 1 x 빼기 3이었다는 소리잖아? 그럼 전개하면 뭐 나오니?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야? 예. 그럼 b가 얼마고? b가 마사 a고 c가 3a고 그 다음에 a가 양수인 것까지 표현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2차 공식은 ax제곱 b가 뭐야? b가 마사 a니까 플러스 4ax d가 3a가 0보다 크다를 문제를 풀고 싶은 거지. 그 다음에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 a로 나눠서 a를 지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아주 노멀한 2차 부등식이니까 그냥 풀면 되겠지?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라고 답을 내면 되겠지? 기본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2차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k의 범위래. 마찬가지 그려 풀 건데 부등식을 함수로 바라본다면 좌변도 하나의 함수, 우변도 하나의 함수야. 근데 지금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2차가 x보다 크다는 소리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다음처럼 생기면 맞아요? 그러면 항상 2차가 x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예. 절반공 쓰면 b의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가 작으니까 k가 나오겠죠? 항상 이렇게 그려 풀라고 그린 다음에 문제 풀어요. 오케이? 항상 그려야 돼. 근데 이제 5번을 보면은 어떤 문제 생기냐? 최고차항의 계수에 문자 떴습니다. 아니 항상 최고차에 문자 뜨면 방정식은 0일 때 0이 아닐 때 부등식은 양음영 세번 푸는 겁니다. 양수, 음수, 0 세번 풀어야 돼요. 양음영. 근데 책은 음수일 때 안 푼단 말이야. 근데 왜 안 하는지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항상 분식의 입장에서 최고차에 문자 뜨면 양음영 세번 푼다. 케이스 1 뭐 할 때? A가 양수일 때.
케이스 2 뭐일 때? A가 음수일 때. 케이스 3 바꿔씁시다. 왜냐면 A가 음수일 땐 안 쓴단 말이야. 왜 안 쓰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 2차 부등식이니? 2차 부등식이야? 네. 아니야! 아니라고요? A가 0이 아니라는 보장 안 줬잖아. 아. A가 0이면 2차 아니거든? 그래서 부등식이잖아. 만약에 여기가 2차라고 붙어있잖아? 그럼 A는 0 되는 거 안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이거. 2차 부등식이면 A가 0은 안 된다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A가 0일 때 하면 되지만 그냥 부등식이잖아. A가 0일 때 해봐야 돼요. 다시 불변의 진리. 항상 방정식이면 최고차의 문자 뜨면 0일 때 0이 아닐 때 두 번 푼다. 부등식은 양, 음, 0 세 번 푼다. 이게 기본이야. 양수일 때가 우리가 풀던 내용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좌변도 하나의 함수, 우변도 하나의 함수 봤을 때 지금 보면 2차가 x축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어떤 모양이야? 2차랑 지금 a가 양수니까 아래를 볼록인 2차 함수인데 아래를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과의 관계는 총 3개 있잖아. 이렇게 예. 이 중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거 안 되네. 예. 이거 두 개 하면 되네. 접하거나 공중에 떠 있어야 돼요. 접하면 0 크다. 얘는 항상 크다. 그러면 D가 0이거나 D가 음수일 때만 되는 거니까 D가 0보다 작다를 풀어야 되겠지? 그럼 절반공 쓰면 B의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면 A가 0과 3 사이야? 예. 그런데 지금 A가 0보다 크다 범위를 풀었기 때문에 답이 뭐냐면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같다. 1번 범위에서는 얘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풀어버리면 그냥 이게 답이란 말이야. 그럼 이건 실수로 답을 맞은 거야.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 범위에서 답이 얘고요. A가 0일 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A 0 되면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거든? 예. 그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참입니다. 즉 A가 0일 때는 부등식이 참이기 때문에 A가 0일 때도 되는 거야. 이해돼요? 예. A가 음수일 때 또 함축하면 A가 음수면 위로 블록이야. 그럼 위로 블록은 종류가 총 3개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똑같이. 예. 근데 우리 목표는 뭐야? 2차가 X축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싶다. 근데 A가 최고차에서 음수면 항상 2차가 0보다 작은 범위가 항상 등장하기 때문에 A가 음수일 때는 다음 상황이 아예 발생하지 않아. 그럼 이 상황에서는 되는 A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음수일 때는 책을 보통 안 쓰는데 왜 안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A가 음수면 애초에 다음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얘일 때랑 얘일 때인데 붙였으면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그냥 판별식만 때리면 얘만 나온단 말이야. 잘못된 거라고. 정확하게 디테일을 알아야 된다고. 아니면 얻어 걸린단 말이야. 예. 9번도 똑같은 날 풀어보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루트가 실수가 되려면 루트는 루트 내부가 음수이면 0보다 허수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친구가 성립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지. 그러면 최고차에 문자 떴으니까 세 번 풀어야죠. K 양수, K 0, K 음수일 때 풀어야 되는데 K가 음수일 때는 이제 왜 안 되는지 했잖아. K가 음수면 다음 상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상 0보다 크다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책에는 배제해버리고 K가 양수면 마찬가지 R을 볼록인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러면 B의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B의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냥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2차 분식이라고 양쪽을 마이너스 날린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K에 대한 2차 부등식 풀면 되는데 벌어진 범위일 거 아니야. K는 0보다
그러니까. 말보다 작거나 K보다 큰데 내가 K가 양수인 범위에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첫 번째 해는 K가 1보다 크다겠지? 같다. 그건 같다. 내가 왜 이랬지? 됐습니다. 그 다음 K가 0일 때 해봐야 되는데 K가 0이면 돼야 안 돼. 네. K이면 그냥 X가 2x가 0보다 크다 같은 건데 모든 x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K가 0일 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지. 그리면 돼요. 어떠한 2차가 어떠한 1차보다 위쪽에 있는 x의 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다. 그러면 그리면 됩니다. 어떠한 아르볼록 2차 함수가 있을 거고 기울기 양수인 전 직선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처럼 대충 그림을 그려봤어. 그런데 뭐라고 되냐면 2차가 x축보다 2차가 1차보다 큰 범위라고 치니까 교점으로 잘리겠지? 그러면 지금 요범이란 말이야. 요범이 2차가 1차보다 큰 범위 그게 x가 2보다 작다. 그럼 여기가 x2인 거고 그 다음 여기가 x인 b겠지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으면 이걸 뭐 해야 돼? 얘를 지금 이건 함수의 입장이란 말이야. 맞아? 그럼 함수를 부등식 입장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뭔 소리냐면 2차가 1차보다 큰 범위 해가 x는 2보다 작고 x는 b보다 크다인 거지? 넘겼으면 x제곱 빼기 5x 플러스 a 빼기 1은 0보다 크다 해가 다음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어? 얘를 이제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다음 친구의 해가 2랑 b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뭐 전개해서 풀어도 되고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다 푼 거지. 같으니까 b가 얼마인 거고 b가 3인 거고 b에 3 집어넣으면 6이 a 빼기 1이니까 a가 7인데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렇게 하면 좋지만 항상 그린 습관 들이세요. 함수의 입장에서 그래프에 대한 표현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 그 다음엔 계속 이거 연습하는 거라고. 얘가 얘라는 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야. 결국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건 2차랑 x축과 관계지만 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거의 대부분 2차, 1차의 관계란 말이야. 그 때문에 얘가 메인이야.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입니다. 절대값의 기본기는 딱 하나야. 범위를 나눠보자. 절대값은 범위를 나누는 겁니다. 절대값 내부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두 번 푸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절대값 한 개짜리니까 절대값 내부 양수, 즉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 풀면 돼요. x가 0보다 크면, 즉 절대값 내부가 양수이면 절대값이 그냥 나오겠지. 그러면 굉장히 이지한 2차 부등식이니까 좁아진 범위니까 마이너스 2랑 3 사이야. 근데 내가 마이너스 2랑 3 사이라고 답이 나왔는데 어떤 범위에서 문제를 풀고 있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해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이 같겠죠? x가 음수일 때도 풀어요. x가 음수면, 즉 절대값 내부가 음수면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절대값이 사라지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어서 다음처럼 바뀝니다. 똑같이 인수분해 해주면 마3과 2 사이가 나오는데 마찬가지 나는 지금 마3과 2 사이가 해가 나왔지만 내가 찾고 싶은 범위는 0보다 작을 때니까 두 번째는 마3과 0 사이지. 그러면 이 둘 다 해인데 케이스를 분류했기 때문에 그럼 해를 두 개 쓰려 보니까 이 두 개가 이어지잖아. 마3 0 0 3 그러면 답을 이었으면 마3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작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푼 답이 이어진다면 이쁘게 써야지 답입니다. 그냥 따로따로 쓰면 감점 당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절대값의 풀이는 범위를 나눈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있으면 되겠죠? 308페이지 요것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관계랑 2차 함수와 x축 관계가 똑같아. 같은 내용이란 말이야. 그 전까지는 뭐 fx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뭐 x축 y는 0 이 두 개를 비교했잖아? 근데 이거랑 똑같습니다. 2차랑 1차의 관계인 거야. 그죠? 그럼 이제 다음 함수를 방정식으로 본다면 지금 어떠한 2차랑 어떠한 1차가 있어. 다음 친구의 교점에 x좌표를 알파랑 베타로 한다면 다음 친구를 방정식으로 본다면 연립했을 때 다음 친구의 해가 알파 베타이요 라고 말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근데 넘겼으면 결국은 다음 넘겼으면 계수 묶었으면 b 빼기 mx 플러스 c 빼기 n은 0이겠죠? 그리고 다음 2차 방정식의 해가 x는 알파 x는 베타인 거거든. 예. 이해돼요? 그러면 A가 양수일 때만 문제를 풀 거고 A가 양수야. 그럼 내가 이렇게 2차를 만들었어. Y는 fx, Y는 fx 썼어 이렇게. 나 어떠한 1차 이렇게 있을 거야. 1차 Y는 mx 이렇게 있겠지. 맞아요? 그럼 우리가 그 교점이 뭐인가? 그 교점을 x는 알파, x는 베타로 잡은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럼 얘는 지금 방정식 입장을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본 거야? 서로 다른 두 점 만나를 본 거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본다면 함수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을 본다면 방정식 입장에서는 D가 연립했을 때 이 결과에 대한 식의 해가 경보다 크다라고 본 거 맞아? 예. 이럴 때 이제 풀면 뭐 내용 풀 거 아니야? fx가 1차보다 클 때 fx가 크거나 같을 때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 이거 4번 풀어보자 아니야? 예. 풀어보자면 지금 다음과 생겼어. 그럼 D가 양수일 때야. 그죠? 뭐가 싶다? 2차가 1차보다 크고 싶대. 맞아요? 2차가 1차보다 크고 싶대. 그러면 이거 말하는 거잖아. 예. 그럼 벌어진 범위겠지. 그럼 똑같이 x가 알파보다 작고 x가 베타보다 커요. 맞아요? 예. 마찬가지. 얘도 그대로 읽으면 돼. 2차가 1차보다 큰 것 같으면 여기서 등호 붙겠지.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이 읽으면 됩니다. 등호 붙을 거고 마찬가지 2차가 1차보다 더 크다. 1차가 큰 범위니까 얘 좁아진 범위 x가 알파랑 베타 사이 마찬가지 등호 들어가면 등호 붙겠지. 똑같죠? 2차 x축이랑 2차 1차랑 똑같은데 결국은 2차랑 1차를 연립하게 되면 결국은 2차랑 x축이 강도가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다음 친구를 연립해서 요걸로 보는 거야. 요걸로 얘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 0일 때 보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D가 양수일 때고 그럼 D가 0일 때 D가 음수일 때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D가 0이면 그래프에 뭐야 어떻게 나오냐면 D가 0이면 2차랑 1차가 접해야 되는 거고 D가 0보다 작으면 2차랑 1차가 어때야 돼? 안 만나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에 따라서 2차랑 1차가 접하면 D가 0 안 만나면 이거 잘한 거야. 결국은 우리가 이제까지 하는 건 2차와 x축 관계였잖아. 1차도 관계가 똑같아요. 어차피 연립하면 2차, 1차, 연립하면 2차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벌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함수 입장에서 교점 한 개인 거니까
교점이 한 개인 걸 우리는 항상 접한다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안 만나겠죠. 교점이 빵개면 안 만나. 그럼 똑같이 읽어주면 2차가 1차보다 클 때 x의 범위가 뭐예요? 물어보면 마찬가지 똑같죠? x는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 크나 같은 건 항상 설파니까 모든 실수. 언제 2차가 1차보다 작아요? 없죠? 해 없다. 언제 2차가 1차보다 작고 나왔습니까? 알파만 같으니까 x는 알파. 마찬가지 D가보다 큰 상황에서, 작은 상황에서는 2차가 1차보다 언제 큽니까? 항상 크니까 모든 실수. 얘도 모든 실수. 항상 2차가 1차보다 크나 같아요.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언제 2차가 1차보다 작습니까? 없죠? 해 없다. 마찬가지 해 없다. 아까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이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 우리가 2차랑 1차의 함수 관계를 방정식으로 바라봐서 얘로 요 친구에 대한 식으로 바라보겠다 이거야. 이해되시죠?